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어느 나라가 더 잘 살까? 이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오늘은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경제학이 어떻게 답하는지, 바로 국가 간의 생활 수준을 제대로 비교하는 법을 블랑샤 거시경제학 규제를 가지고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1인당 생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려 10배나 증가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이 놀라운 성장이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왜 깊이 파고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죠. 우리 삶이 과거에 비해 얼마나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를 숫자로 이해하는 그 첫걸음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의 이야기를 살짝 맛본 뒤에 우리가 흔히 쓰는 환율 비교법에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완벽한 대안, 바로 구매력 평가, PPP가 뭔지 제대로 배워볼 겁니다. 이걸 또 구체적인 숫자로 직접 계산까지 해볼 거고요. 마지막엔 이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점까지 짚어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볼까요?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아주 큰 함정을 가지고 있는 방법, 바로 환율을 이용한 비교입니다.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생활 수준 비교하는 거요. 그냥 각 나라 1인당 GDP를 그날 환율로 바꿔서 비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달러가 1,300원이면 미국 소득의 1,300 곱해서 비교하면 간단하잖아요. 아주 예리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말이죠. 그 간단해 보이는 방법에 왜 큰 문제가 있는지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또 아주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화면에 딱 정리되어 있죠? 첫째, 환율은요, 너무 변덕이 심해요. 국제 정세나 금융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하루아침에도 막 춤을 추잖아요. 둘째,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나라마다 물가 수준이 체계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에선 20달러 하는 이발이 인도에선 2달러면 충분할 수 있거든요. 이걸 싹 무시하고 환율로만 계산해버리면 가난한 나라의 실제 생활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주 정교한 도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바로 구매력 평가, 영어로는 Purchasing Power Parity. 우리가 앞으로 줄여서 PPP라고 부를 바로 그 개념입니다. 이 PPP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돈으로 각 나라에서 실제로 뭘 얼마나 살 수 있느냐, 즉 진짜 구매력을 기준으로 비교하자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생활 수준을 제대로 사과는 사과끼리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이 PPP가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우리 교재에 나오는 리차비아라는 가상의 나라를 예로 들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과 가상의 개발도상국 리차비아가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1인당 1년에 차 한 대 사고 식료품 10톤을 소비해서 총 3만 달러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반면에 리차비아 사람들은 차는 훨씬 적게 사지만 식료품은 오히려 더 많이 소비하는 우리와는 좀 다른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본격적으로 PPPS 계산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리차비아 사람들이 소비하는 저 상품들을요, 리차비아 물가가 아니라 공통의 잣대, 즉 미국 가격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이 계산식을 한번 보세요. 리차비아의 1인당 자동차 소비량 0.07대에다가 미국 차값 2만 달러를 곱하고요. 또 식료품 소비량 12톤에 미국 식료품 가격 1,000달러를 곱해서 더해주면 총 13,400달러라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이게 바로 리차비아의 소비 수준을 미국 달러 가치로 환산한 값이에요. 자, 그럼 다음 단계는 아주 쉬워요. 방금 우리가 계산한 리차비아의 소비액 13,400달러를 미국의 1인당 소비액인 3만 달러와 비교만 해주면 됩니다. 나눠보면 어떻게 되죠? 네, 리차비아의 실제 소비 수준은 미국의 약 44.7%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환율로 계산했을 때보다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비교가 된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실 실제 경제 분석에서는요, 미국 가격 같은 특정 국가의 가격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가격을 평균 내서 만든 국제 가격이라는 좀 더 공정한 기준을 사용합니다. 훨씬 더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최종 결론이에요. 교재에서 이 국제 가격으로 더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리차비아의 생활 수준이 미국 대비 53.5%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극단적인 물가 차이를 보정해 주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수치가 나온 거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 PPP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과연 이 숫자가 높으면 무조건 행복하고 삶의 질도 높은 걸까요?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PPP로 계산한 1인당 GDP가 높으면 그냥 무조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와,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에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GDP는 우리가 주말에 푹 쉬면서 누리는 여가 시간의 가치, 또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집밥의 가치, 우리가 마시는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 그리고 사회 안에 존재하는 소득 격차 같은 것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GDP는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는 맞지만 결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완벽한 적도는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도록 깔끔하게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국가 간 생활 수준 비교라는 중요한 문제에서 출발해서 시장 환율을 쓰는 게 왜 위험한지 명확하게 이해했죠. 그리고 그 대안으로 구매력 평가, PPP라는 훨씬 정교한 도구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어떤 멋진 경제 지표도 우리 삶의 행복과 질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까지 얻었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1인당 GDP 말고 한 나라의 진정한 성공을 보여주기 위해 어떤 지표를 추가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